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며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불거졌을 때 서울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시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소된 지 3년여 만인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2개의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있던 날, 딸 조민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서울대. 지금 서울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조정린입니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만인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12개의 혐의 중 7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유죄의 근거가 된 1심 판결문 360쪽을 분석해봤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모두 7개. 그 가운데 자녀 입시나 학사 비리와 관련된 것은 모두 5개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는 다 유죄가 났죠. 그 나머지 증거 인멸이랄지 아니면 백지 신탁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무죄가 났어요. 확신에 찬 판결문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고심을 한 사실은 판결문인 것 같아요. 유죄 판단 근거는 뭘까? 재판부는 먼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증명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작성과 발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공익법 인권센터의 어떤 세미나랄지 그런 행사 자체는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교수가 제일 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센터에서 자기 자녀가 거기에서 인턴을 하게 하고 뭔가 수강을 한 것처럼 꾸미는 것 자체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아들의 해외 대학 온라인 대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로 장기간 근무했던 만큼 학문 윤리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빠 한국 기준 화요일에 시간이 되세요. 데모크라시 그 퀴즈가 하루 더 연장돼서 오늘 알고 내일 보려고요.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12시 30분 정도라고 했더니 화요일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으마라고 이제 조 전 장관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정 교수도 이제 나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인식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딸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직무와 관련 없이 어쨌든 그거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수인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판결문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딸의 지도교수였던 부산의료원장과의 대화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한 것을 조 민정수석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중단을 요청하거나 수령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이 입법 취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공직자가 됐으면 공정성 차원에서 그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해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고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 과감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심 판결이 나온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온 서울대. 징계를 의뢰할 때는 그 혐의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적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적시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징계 돌입하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대는 재판이 길어지자 지난해 7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등의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 징계위원회는 이미 작년에 열렸죠. 이미 요구해서 열려 있는 상태인데 판결문 검토를 위해서 스탑돼 있는 상태죠. 징계 의결 요구를 했을 때 열렸지만 되지 않은 건 이제 판결을 기다려보겠다 그 입장이었죠. 그게 이제 위원님들이 판결문을 봐야 된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이 나온 현재 서울대는 어떤 논의를 취하고 있을까? 관련 사안은 그 규정상 저희 부서나 다른 데서 알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징계 그 관련 사항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규정에 보면 그 위원회 외에는 네.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명과 어렵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징계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가 일정이 아직 잡힌 건 없는 것인가 보죠. 네.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이제 조만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징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그러니까 그거 제가 코멘트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조 전 장관은 아직까지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가 소속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봤습니다. 교수 연구실은 닫혀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직위는 해지됐지만 일부 급여는 받아온 상태.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한 급여는 8,600만 원이 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서울대는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교수가 2020년 1월에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3년이 넘었는데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 국민 혈세로 매달 꼬박꼬박 급여를 타간 거죠.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날짜는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처음 회부된 날은 지난해 7월 29일, 기소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원의 경우엔 어땠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대 징계교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에 기소된 교원은 모두 31명입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이후 6개월 내 징계가 요구된 건은 16건. 기소된 지 9일 만에 징계가 요구된 교원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있기 전 징계가 요구된 건도 5건입니다. 명단에 있는 31명의 교원 중 조국 전 장관은 기소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기간이 2년 8개월로 가장 길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과연 이전에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대부분이 기소가 되면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징계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취재진은 기소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한 서울대 교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건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시에 징계 처분을 바로 받으셨던 건가요? 뭐 고소되자마자 받은 거죠. 기소되기 전에 이미.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 징계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 징계 절차를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런 고위직의 사람도 정해진 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구나,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른 행정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관되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오세정 전 총장. 조국 교수 징계 여부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당시 교원들의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던 오 전 총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징계 혐의들은 모두 학내 조사가 어려운 건들인 것일까?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허위 증명서 발급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서울대의 소속 기관인 만큼 학내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 전 총장은 학내 문제가 맞긴 하지만 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이미 관련자들은 퇴직한 상태거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전 총장은 그리고 보다 공정한 징계를 위해 1심 판결을 기다렸다며 재판부의 판결 지연을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잦은 변경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내부적인 고민이 많은 사정들이 좀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판사가 예. 이제 좀 아팠잖아요. 그래서 병가도 내고.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좀 힘든 사정이 있나 보다 이래서 좀 아팠던 게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례적인 거죠. 헌법에도 들어가서 예. 이제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재판이 늘어져서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예. 재판이 늘어져서 이익 보는 사람의 이익은 우리가 옳은 이익이라고 치질 않는 거죠. 서울대에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물었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징계 논의와 관련해 일관되게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반 다른 공직사회나 조직이면 형사재판 진행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진위가 드러나면 드러난 진위에 따라 징계나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규범도 없고 뭐 조직의 기강
또는 가치 기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형사 재판에 낸다면 거기에 종속돼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다면 형사 재판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자정 기능을 작동을 안 시키는 거죠. 취재 결과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대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대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 징계 조치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조국 부부가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서류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동양대 총장상을 별 의미가 없는 상이다. 이게 서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이제 반문을 했어요.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였다면 왜 제출을 했을까요? 입시 전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제출을 했겠죠. 법정 구속 아버지가 될까? 조민 씨는 1심 판결 당일 녹화된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한테 넣어달라.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조민 씨의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일반 국민으로서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언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프로세스지, 결과가 아니고 거기에 어쨌든 조금도 빈틈이 없고 다 똑같은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입시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불순한 또는 오염된 자료가 들어가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런 불공정한 것이고 오염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고려대는 이에 앞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입니다. 지난 16일 부산대로 가봤습니다. 현재 조민 씨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직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집행정지를 문제를 했고 그거는 이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분이 졸업생 신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민족교수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조민 씨의 변호사는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과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며 조민 씨의 불이익이 과도한 만큼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입시 관련한 문제가 이제 청년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입학 관련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처분을 이제 겸허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보조금의 개념이잖아요. 그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출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민 씨가 재학했던 학교 중 유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측은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관련한 처분에 대해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대학원 입학이 그럼 취소가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닌 건가요? 네네, 별도 입학 취소 조치는 안 했어요, 아직. 조민 학생이 이제 고려대학교 그 입학 취소가 됐잖아요, 학사학기가. 예. 그게 지금 그 조민 학생이 이제 소송을 걸었잖아요, 무효 확인 소송. 예.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 네. 학생이 네. 미등록 제적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저희가 입학 취소 처분하는 게 이제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2015년 이화여대에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해 입학과 학사 관리 등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정유라 씨. 이화여대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2016년 12월 정유라 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1월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정유라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2016년 12월에 졸업을 취소했습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SNS를 통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거론하며 공평하게 문제가 있으면 싹 박탈시켜달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권을 여러 군데에서 외쳐주시고 저는 일단 제 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민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SNS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징계 논의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해봤습니다. TV조선의 조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이 안 됐으면 드러나지 않을 텐데 장관을 하는 바람에 이게 표적 수사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있었던 입시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태라든가 오염된 자료를 제출을 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흔들어 놨다는 그 자체가 부인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년퇴직도 할 수 있어요. 그 법률 혐의 자체가 상당하고 중대하고 더군다나 유죄로 갈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징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 확정에 의해서 무죄가 나면 사실은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퉈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는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돼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종집을 찍어야 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판결과 무관하게 이른바 조국 사태는 사회 지도층이 입시 비리에 관여한 그러한 의혹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회의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서울대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